계속해서 대구에서 전해드립니다. 앞서 관련 소식을 전해드렸듯이 동해해양지방경찰청은 오늘도 함정 14척과 항공기 6대를 투입해 독도에 추락한 소방 헬기에 타고 있던 실종자 5명과 유실물을 찾기 위한 해상 수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독도 경비대와 소방대원들은 드론 2대를 이용해 독도 해안가를 수색하고 있습니다. 물결이 높게 일어 중단됐던 수중 수색도 오늘 오후부터 재개됐습니다. 해군 청해진함에 인양된 소방 헬기 동체는 원인 조사를 위해 김포공항으로 옮겨질 예정입니다. 한편 대구로 이송된 시신 2구는 이종후 부기장과 서정용 정비실장으로 최종 확인됐으며 병원과 유족은 비공개로 장례 절차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총선이 5개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볼모지와 다름없는 대구 경북에서 어떻게 하면 지지세를 늘릴까 고심하고 있습니다. 여당으로서 정책을 개발하고 인지도 큰 인재를 영입해 바람을 일으키는 크게 두 축을 중심으로 총선 전략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조재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총선 전략공천 1호로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을 점찍었습니다. 여기에 전국적 인지도를 갖춘 인사들을 대구 경북에 집중적으로 투입해 바람을 일으킨다는 구상이었습니다. 하지만 김 전 실장 고사와 조국 전 장관 문제를 겪으며 진전은 없었습니다. 민주당은 현재 구도로 총선을 치르기에는 어려움이 많다는 판단 아래 김수현 전 실장 재추진 등 전국적 인지도를 갖춘 인물 영입을 노리고 있습니다. 단지 총선만을 위한 인재 영입보다는 대구 미래의 5년, 10년을 바라봐서 좀 진짜 필요한 예산이라든지 임무를 위해서 좀 더 심사숙고해서 지역민을 위해서 그리고 총선 승리를 위해서 그거는 이제 인재 영입이 꼭 필요하다라는 것이 이제 민주당의 전략입니다. 인재 영입과 함께 여당으로서 군공항 이전이나 구미형 일자리 같은 정책을 내세워 지역 현안에도 적극적으로 나서 민심을 돌린다는 전략입니다. LG화학에 끝나지 않고 제2, 제3의 대기업 유치가 가시권에 드러날 것입니다. 그리고 공공기관 지방 이전 계획도 보다 구체화해서 드러낼 것이고요. 오랫동안 고전해온 대구 경북에서 지지세를 얼마나 넓힐 수 있을지 민주당은 정권이 바뀌고 치르는 첫 총선이라는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MBC 뉴스 조재한입니다. 김용균법 시행 이후에도 산업 현장에서 이른바 위험의 외주화가 여전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요. 포스코에서도 하청 비율이 높아지면서 중대 산업재해가 하청 노동자들에게 집중되고 있습니다. 장성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11월 포스코 포항제철소에서 사내 하청 노동자가 작업 도중 회전하는 기계에 팔이 끼어 절단됐습니다. 안전관리자도 없이 6명이 해오던 일을 3명이 하다가 사고를 당했습니다. 이 사고는 최근 국회에서 열린 중대재해사업장 노동자 증언대회에서 위험의 외주화 사례로 발표됐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포스코 포항과 광양제철소에서는 작업을 하던 하청 노동자 5명이 숨졌습니다. 또 최근 5년여간 포스코와 포스코 건설에서 발생한 재해 사망자 40명 가운데 37명이 하청 노동자였습니다. 노동계는 김용균 씨가 사망한 발전소뿐만 아니라 포스코에서도 위험의 외주화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말합니다. 인원 충원보다는 시간으로 이게 노동 강도를 높여서 지금 현장을 돌리려고 하는 이런 현상 때문에 사고가 계속 빈번하게 발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포스코의 하청 노동자 비율은 48%로 원청, 즉 포스코 소속 노동자와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이 같은 비율은 같은 제조업종인 현대자동차와 비교해도 월등히 높습니다. 포스코 원청 대비 하청 노동자의 비율들이 엄청나게 높다라는 것들이 수치에 나와 있고요. 이 많은 하청 노동자들이 위험에 빠져 있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다 보니 김용균법이 시행됐지만 미흡한 법규 탓에 하청 노동자들은 여전히 위험에 빠져 있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위험한 장소에 대해서 여전히 도급을 금지하는 조항이 들어오지 않았고, 그래서 이제 실제로는 위험의 외주화를 제대로 막을 수 없는 법이다, 이런 이제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포스코는 위험 작업은 원청과 하청 노동자가 함께하고 있고 법으로 유해 위험 작업으로 정해져 도급이 금지된 작업은 원청에서 직접 수행하고 있다며
위험 작업을 외주화한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MBC 뉴스 장성훈입니다. 대구시가 내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을 시작으로 무상급식을 단계적으로 도입하기로 한 데 대한 반발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우리복지시민연합은 내년에 고1은 교육비와 급식비 모두를, 2학년은 급식비만 내고 3학년은 모두 내지 않아 형평성과 공평의 문제가 있다며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해 불평등을 해소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정의당 대구시당은 단계적 무상급식에 대구시 의회 의장이 합의한 것에 대해 정책의 적정성을 살피고 견제해야 할 의회 역할을 다하지 않은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 또한 의장의 행동은 해당 상임위원회와 예결특위 심사 권한을 가로챈 것과 같다고 지적했습니다. 대구시는 내년 예산을 올해보다 10.8% 늘어난 9조 2,345억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SOC 사업 투자가 두드러져 도로 건설 24개 560억 원, 서대구 고속철도역 건설 160억 원, 안심하양 복선 전철 건설에 350억 원을 배정했습니다. 경제와 일자리 부문에 1,200억 원가량 늘어난 7천억 원을, 전기자동차 보급과 충전 인프라에 900억 원, 엑스코 제2전시장에 400억 원 등을 씁니다. 복지에는 올해보다 3,500억 원 늘어난 3조 9,200억 원을 배정했는데 기초생활수급과 기초연금 대상자가 늘고 노인 일자리 기간이 확대돼 예산이 늘었을 뿐 대구 자체 복지 예산은 많이 늘지 않았습니다. 대구경찰청은 대구백화점 앞 광장 무대에서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을 위한 그놈 목소리 찾기 캠페인을 벌였습니다. 캠페인에는 대구시 금융감독원, 대구은행 등 7개 기관이 참여해 전화 금융사기 예방 홍보 사진전 등 다양한 체험 행사가 열렸습니다. 지난 2017년부터 올해 9월까지 대구에서 발생한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400억 원가량이며 올해 9월 말 현재 피해액은 150여억 원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대구경찰청이 이륜차 교통법규 위반을 집중 단속합니다. 경찰은 교통사고 위험이 높은 횡단보도 주변에서 신호위반, 인도주행, 보행자 보호 위반 등 이륜차 교통법규 위반 중심으로 단속을 강화합니다. 지난해 대구 지역 교통사망자 110명 가운데 보행 사망자는 55명으로 집계됐고 올해도 전체 사망자 79명 중 32명이 보행을 하다가 숨졌습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제69회 정기총회가 경북교육청 주관으로 오늘 오후 안동 그랜드호텔에서 열렸습니다. 총회에서는 전국 17개 시도 교육감이 참석해 사립유치원 감독 강화 등 9개 안건을 심의하고 교육감협의회 직속 대입제도 개선 연구단이 지난 1년간 구상한 대입제도 개편안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앞서 지난 23일 교육감협의회와 대입제도 개선 연구단은 교육부의 정시 확대 방침이 학교 교육과정에 파행을 불러올 수 있다는 성명서를 냈습니다. 오늘 새벽 6시 40분쯤 대구 서구 당산 내거리 인근에서 28살 A씨가 몰던 SUV 차량이 신호 대기 중이던 덤프트럭을 들이받으면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5분 만에 꺼졌고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A씨 차량 등이 불에 타 1,5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MBC 5시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